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이번 편은 중국 근현대사 3부입니다.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데요. 본론에 앞서서 2013년 전후 시기를 간략히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좀 넘는 그 기간 동안 중국인들은 꽤 강력해졌습니다.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부유해지고 또 유식해졌습니다. 반면에 모택동 시절에 비해서 공산당의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죠. 기업도 국퇴민진, 즉 국영기업이 퇴조하고 민간기업들이 약진했습니다. 세계가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중국 인민들도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의 중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민은 내려가고요. 시진핑만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유가 후퇴하면서 경제도 성장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사 세 번째 편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전국 인민대표자대회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당과 국가, 군사 이 세 개의 권력을 모두 장악한 것인데요. 이것은 1978년 이후에 유지되어 오던 중국의 권력 분산의 원칙이 무너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최고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중국몽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수사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그 핵심은 옛 중화제국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부패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죠.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 관료들의 부패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뇌물 주지 않고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당연히 당 간부와 관리들은 뇌물과 특혜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89년 천안문 광장에 10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항의 시위를 해봤지만 결국 그 결과는 뭡니까? 잔혹한 학살로 돌아왔잖아요. 중국인들은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화는 포기한 거죠. 그리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게 됐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돈벌이에요. 그 덕분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섰지만 부작용도 견디기 힘든 수준으로 커졌던 겁니다. 그 적나라한 모습이 여러 군데서 흉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충칭 대지진 때요.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사상자 48만 명. 이 피해 규모도 엄청났지만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무너진 건물의 잔해, 그거였어요. 무너진 건물의 그 뼈대에는요, 철근이 있는 게 아니고 대나무가 들어있었습니다. 건물들이 그렇게 눈가림식으로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2008년에는 중국산 분유에 치명적인 멜라민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 중국산 유제품을 먹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잖아요.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가짜가 아닌 게 뭐야? 속임수가 아닌 게 뭐야?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당간부들,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아먹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고 그게 인민들의 삶을, 세계인들의 삶을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진핑은 그들에게 철퇴를 가했던 거죠. 고위직은 호랑이고 하급직은 파리. 그래서 이 호랑이와 파리를 잡아 죽이자. 척결 작전을 벌인 거죠. 150만 명이나 잡아들여가지고 처형하고 또는 감옥에 보내고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했습니다. 인민들은 시진핑에게 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뇌물을 받지 않는 관리들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시진핑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작업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패 척결은 전 국민에 대한 감시 체제로 이어졌습니다. 시진핑의 통치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은 전과는 다른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비록 정치적 자유는 없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자유롭고 활기찬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에서 사회는 철저한 통제 체제로 변해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안면인식 기술, 이것은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으로는 부패 척결과 감시체제를 강화하면서 밖으로 대외적으로는 1대1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해서
세계를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인터넷 이런 인프라들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상당히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왔는데요. 시진핑은 그것을 실크로드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1대1로 정책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공식화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중국의 영향권 하에 포섭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2019년 말 현재 130여 개 국가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사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 몇 나라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액은 월드뱅크 추산으로 하면 5,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690조 원 정도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등소평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당 간부들에게 도광양회를 당부했습니다. 속마음을 감춰라. 실력부터 길러라. 그러나 시진핑에게는 돌돌 피빈, 즉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전략, 이게 더 맞는 표현인 것이죠. 중국 외교의 위압적인 노선은요,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쌓여온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경제력이 커진 중국인들이 그 힘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 이런 류의 책이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것은 중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패권에 대해서 얼마나 욕구가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을 대표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푸틴의 러시아와 더불어서 세계 전체주의 세력의 후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중국이 이렇게 거칠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중국의 힘은 사실상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력입니다. 중국의 힘은 놀랍도록 성장하는 경제에 있었잖아요. 2007년에는 무려 14.2%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추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는 6.1%로 내려앉았어요. 폐렴 사태로 시작된 올해 성장률이 4%가 달성될지도 의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머지않아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거라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지만 그거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한 폐렴 사태가 끝나더라도 성장률 하락 추세는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안겨준 것은 세계를 향한 개방, 민간 기업의 번창 이런 것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통해서 중국 제품의 수출을 막아서고 나섰고 중국 스스로도 중국 제조 2025 이런 정책 같은 걸로 자력갱생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개방을 싫어해요. 자력갱생이 어울리는 거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국진민퇴 현상, 즉 민간 기업은 위축되고 국영 기업은 커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영 기업은 민간 기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국진민퇴는 중국 경제 전체의 성과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미국과의 충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을 친구로 여겨왔습니다.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을 기대한 거죠. 그러나 2010년 무렵부터 미국은 중국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 절정이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이것인 겁니다. 이 전쟁은 미국, 중국 사이의 전쟁을 넘어서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간의 전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시장과 기술과 자본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1대1로 정책의 한계입니다. 1대1로는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경제성은 약한 투자입니다. 송유관, 가스관 같은 이런 투자만 봐도 그렇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원유나 가스 수송은요, 육상보다 해상 수송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육상에다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해상 수송로를 봉쇄할까 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즉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같은 나라에 돈을 빌려줘가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 1대1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쓸데없는 투자, 안 해도 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투자는 하면 할수록 중국 경제 수익성은 낮아지기 마련이죠. 2020년 중국은 우한 폐렴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시진핑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시진핑의 1인 독재,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대다수의 인민들이 낙원을 기대하면서 희망에 부풀었던 거지요. 하지만 당장 현실로 닥친 것은 고통스러운 대약진 운동, 학살로 얼룩진 문화대혁명 이런 것이었어요. 1978년부터 34년 동안은 공산국가 같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인들은 큰 돈을 벌었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13년 시진핑 이후의 중국은 공산당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위대한 중국의 꿈에 부풀었지만 인민은 다시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계의 많은 이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차이니스 드림, 중국몽도 그럴까요? 지금의 모습은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중국을 빠져나오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통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 근현대사 3부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